안녕하세요. 초보 분재인을 위한 가이드.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이 열띤 호응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물주기 편은 6,000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아니, 물주기라고 하면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이 조회수가 6,000위가 넘는다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분재인들이 분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에 목말라 있었구나. 그래서 이 시리즈는 초보 분재인을 위한 가이드, 이 시리즈는 10편으로 제작 교육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6편 시작하겠습니다. 부감독님, 네? 이거 분갈이 언제예요? 네? 이거 분갈이 언제예요? 하고 싶을 때 해요? 하고 싶을 때 해요? 네. 그럼 지금 해도 돼요? 지금은 안 되지. 그만. 시기가 그 2월달, 3월달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월달도 30일, 28일, 3월달도 31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해야 좋아요? 네? 언제쯤? 선생님 시간 날 때. 내가 시간 날 때 이것이 바로 초보자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때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부감독님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딱 고정시켜 놓고 자기 혼자 또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킬킬거리고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주목하세요, 아저씨. 다 주목하고 있어요. 응? 주목하고 있다고. 눈이 4개요? 응? 4개 전 안경까지. 자, 그러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키운다라고 그럴 때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게 있죠. 이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뭐부터? 네. 손질부터 해야죠. 예? 손질부터. 그 손질을 언제 해줍니까? 이거 매화? 네. 매화가 겨울에는 손 안 되는데. 겨울에는 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겨울이라 이렇게 잎이 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분갈이를 그 잎사귀 나기 전에 하잖아요. 저 매화도. 네. 아닌데? 꽃 지고 나서 하던가? 자, 제가 이 여름 분재를 해야 됩니다. 왜? 분재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사고를 나무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대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감독님이 제 초보자라고 힐난을 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랬느냐. 선생님 시간 날 때 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무 시간, 나무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나무, 같은 수종이라도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 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주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요거 매화,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은 분갈이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꽃이 3분의 2쯤 졌을 때, 그때 남은 꽃들을 갖다가 다 떨어내고 그때 이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가르쳐주는 지식의 원료는 어디까지냐. 이것이 꽃 피고 꽃이 3분의 2쯤 피었다가 질 때 그때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면. 예?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꽃을 핀다는 것은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전해년도에 예.
영양분을 축적을 해놔가지고 예, 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꽃을 피웠다는 자체는 영양분을 갖다가 소진했다는 거잖아. 예. 그러면 꽃 피기 전에 꽃을 볼 생각 안 하고 미리 혀버리면 안 미리, 되는겨? 예, 추위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아, 추위 때문에? 예, 추위 때문에. 그래서 예솔표 액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액비 쓰면 끄떡 없거든. 그렇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분갈이는 그래요. 근데 순치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순치기는 요것이 가지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이 시기를 지나서 이 좀 다음 달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군이 이렇게 자른 데서 새순이 나오는 것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순치기는 지금 이 시기에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순이 굳어지기 전에 가지로. 이해했습니까? 질문이슈.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초보자도 아니면서. 아니, 나는 예, 벌써 매화를 순짓기를 했어요. 예. 그 근데? 잘한 거예요. 또 쭉 자랐어. 너무, 보니까 또 잘라야 되겠는데. 예, 너무 일찍 해서 어? 그래요. 또 잘라도 돼요? 예, 또 잘라도 됩니다. 뭐야? 자, 그런데 이 순치기하고 가지치기는 좀 다르잖아요. 예. 가지치기는 매화라고 하는 나무 특성이 추위에 약하잖아요. 예. 그럼 한겨울에 작업을 해버리면은 나무는 이 자른 자리를 통해서 한기가 스며들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해서 말라버려요. 제가 그 지식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매화를 진짜 수십 주를 죽였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 밭작업을 통해 가지고 매화를 갖다가 대량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 놓고 어느 해 이 매화가 봄에 꽃까지는 피었어요. 꽃까지는. 예. 근데 꽃이 피고 나서 나무가 새순을 내미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완전 거의 뭐 초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죠. 이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름을 너무 많이 였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아는 잘 사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네. 참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사 그걸 알게 됐어요. 뭐냐, 이 매화가 추위에 아주 강한 뭐 설중맹이 뭐니 뭐 한겨울에 뭐 겨울을 이기고 싹을 틔우니 우리는 그 단어에 얽혀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화는 추위에 강하다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거름을 많이 주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흙을 잘못 사용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단지 봄철에 겨울철에 가지를 손댔다라는 이유로 나무가 고사해버린 겁니다. 저는 매화의 때를 몰랐던 거죠. 자, 부감독님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치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치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 네.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죠. 이건 초보인을 위한 분재 가이드. 거름도 주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작업을 그거 다 하는 거니까 이제 또 농약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농약을 줘야 되는데 농약을 어느 때 줍니까? 어느 때? 예.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줘야 되겠죠. 근데 병충해가 그러면 오기도 전에 미리 줘라 버리면은 나중에 뒷북 치잖아요. 아니지, 너무 앞서간 거잖아. 그렇다고 진딧물 생겼다고 그때 치면은 늦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 정확하게 병충해를 갖다가 정확하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니? 진딧물이 한두 마리 보일 때가 적깁니다. 아예 없을 때보다. 네, 아예 없을 때는 시간이 너무 텀이 길어요. 지금 이 진딧물 없잖아요. 네. 여기다 진딧물약을 뿌렸는데 이 약효가 한 일주일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진딧물이 때로 몰려오면 그러니까 몰려오기 시작할 때 주는 거예요. 물론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방 차원도. 근데 정확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나무가 많은 집은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수종으로 다양한 나무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래서 이 병충해 관련된 내용도 아마 다음 영상에 소개가 될 겁니다. 다음에 초보인을 위한 분재 가이드, 여기에 병충해 관련된 내용도 삽입될 텐데, 자, 병충해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매화에는 열매가 거의 안 열렸는데, 여기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세요. 여기 매실 열렸죠? 아니, 그 안 열리는 게 이상한 거지. 예. 어? 보입니까? 여기는 색깔이 좀 이상한, 노래, 아버지 가려져서, 예. 찍혔는데. 예. 이거 보이죠? 네. 이 매실을 전부 따낸 거예요. 네. 따내고 그때 눈에 안 띄었던 것 하나가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매실 왜 저는 다 따냈을까요? 먹도 못할 것, 어렸을 때 왜 다 따냈을까요? 왜 다 따냈냐고? 네. 아니, 분재는, 네. 열매 보는 것도 있긴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남겨놔도 괜찮은데.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가 하듯이. 네. 이게 다 열려 있으면, 달고 있으면, 예. 그 영양분을 그 열매에 다 집중하다 보면 나무가 세력이 좀 약해지지 않나? 자, 그러면은, 이제 요리 와서,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밖에가 아니고? 열매 밑에, 예? 열매 밑에 이 가지 하나 말랐죠? 그것 때문에 말랐다고 보장할 수 있는겨? 요 흐름이니까. 그래? 예. 그래서 이 열매를 매달리게 되면은 첫째로 이 수영 가지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해 여기서 영양분을 과다 소모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 이 분재는 꽃을 보기 위한 거지 열매를 수확해서 과실주를 담그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과는 왜 다루나요? 모과도 그래서 많이 붙이면은 힘드니까 한두 개를 갖다 붙이는 거고, 재래종 모과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갖다 일부러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가보면 모가 이렇게 토실토실 열렸던데 그거요 시장에서 사다가 꼭 짜놓은 거예요. 그거에 태반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열매를 되도록이면 안 다는 것이 좋아요. 왜? 나무한테 무리를 주니까, 수영이 망가지니까, 한 해만 보고 말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갖다 따야 되는 시기는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막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 다 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도 적은 데다가 이 열매를 갖다가 발견을 못한 거죠. 그 후에도 사실 두세 번 더 땄었어요. 땄었는데 이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그래도 헌법 바꾼대요. 헌법 바꾼대요. 들어보세요. 그 열매를 달아서 열매가 달렸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노아씨, 예. 그 다음에 사과 종류 예. 하여튼간 예. 그 다음에 심산의 해당 좀 이런 거 피라칸산 이런 거는 열매가 달렸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걸랑요. 예. 근데 나는 매화 열매 달렸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그 가을까지 남겨놓은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 어쨌든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지금 품종이 요게 비매거든요. 예. 비매꽃 아시죠? 예. 빨갛잖아요. 진홍색으로. 예. 그렇게 피어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쇼츠 영상이나 꽃핀 모습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영상 쇼츠라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제가 촬영대 위에다도 올려놓기까지 했었어요. 못 찍었죠? 못 찍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따내야 될 때, 꽃을, 영상을 찍어야 될 때.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날짜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몇 월 며칠에 해요? 하면은 무시하다고 욕도 먹어요. 언제쯤. 그래서 기간이 보통 이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몇 주,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하게 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을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 일주일 상관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꽃을 찍어야, 꽃이 피는 걸 갖다 찍어야 할 때가 일주일이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무와 나무 그 상태라든가 또는 이 품종이 있죠. 품종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이 품종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그 때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때를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결혼해야 할 때, 자식을 가져야 할 때, 그 다음에 집을 사야 할 때, 직장에 취직해야 될 때, 이거 어쩌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 100% 지켜오신 분? 있을 수 없죠.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지만은 다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되죠.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은. 아, 맞아. 그때는 그걸 했었어야 돼. 어? 이걸 갖다, 그 때를 갖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 때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을 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일반 잡목이다라고 그러면 한 6cm 정도 자랐을 때, 6cm에서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순을 치시면 돼요. 우리 부감독님이 이 제기를 않는 걸 보니까 이 말이 진리인가 봅니다. 아니, 나는 시도 때도 없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면은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됩니다. 근데 부감독님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요, 한 나무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 해놓고 딴 나무가 또 6cm 자라면은 6cm에서 한 뼘 정도 자라면 그때 또 자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예술 문제를 왔을 때 합니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가 대충 알아서 때를 맞춰서 오니까 사실 그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난번에 했던 걸 갖다가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하고 한 나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아요.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처음 할 때 보면 다 했다고 치지만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나온 게 있걸라. 맞아요. 그 쉽게 말해서 잘라냈는데 다른 것이 세력을 받아서 쭉 밀고 올라오면은 또 그때를 해줘야 되죠. 예. 그러면은 이 때를 안다. 인생의 때를 알고 사람에 관련돼서는 결혼하고 자식 두고 뭐하고 이 얘기 않겠습니다. 나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나무 때를 알고 이 사람 인생의 때를 안다. 이 두 가지를 터득을 하게 되면요, 뭐에 눈뜨게 되느냐? 자연의 시간. 그러죠? 이 자연의 시간은 자연의 그 우주 시간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금 비약이 심한가요? 아, 그건 우주 시간하고 비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요, 올 한 해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5월 20일인데 작년에 순을 이 정도 잘랐다라고 해서 내년에도 이만큼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5월 4일에 날씨가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순창 지역 최저 온도가 몇 도였는 줄 알아요?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관심 좀 가지세요. 4도씨였습니다. 영화 아니잖아. 영하는 아니고 4도씨였어요. 근데 지금 요즘 최저 온도가 지금
10도 두 자릿수 넘어갔죠. 예. 그래서 아침에 나와도 그렇게 안 춥죠. 예. 그렇게 온도가 올라갔는데 이 온도 기후 변화라는 것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기본을 알고 있으면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때를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재하는 사람들은 달력을 참고는 하되 달력에다 미리 표시를 해놓고 요때 해야지 요때 해야지 하고 결혼식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듯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계속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될 때 그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다 보면은요, 사람이 뭘 알게, 어떤 또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니, 아이씨, 이거 또 어차피 잘릴 거. 이게 뭐야? 왜? 해마다 반복되는 작업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감독님한테 혼나요. 열심히 걸음 주고, 또 죽으라고 자르고, 열심히 걸음 주고, 죽으라고 자르고. 그 사이에 뭐가 변했습니까? 아니 근데 분재를 하는 사람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하려면 그 가짜 갖다 놓고서 계속 쳐다봐야지. 자, 당연하다라고 우리 부감독님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근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물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해마다 이 거듭되는 작업을 통해서 30 시리즈가 나오고, 거기서 작업을 더 거치면은 50 시리즈가 나오고, 거기서 또 작업을 더 거치면 80 시리즈가 나오고 100 시리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분재는 잔가지가 많아지고 보태미는 더해지고 근장은 넓어지고 그 품격은 높아져요. 그거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그래요.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그래서 아침 밥 먹고 출근했다가 돌아와서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또 한 끼 때우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와서 국이 싱겁네 짜네 김치가 맛있네 맛없네 그러고 타박하면서 또 한 끼 먹고, 그리고 또 저녁에 잡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매년 똑같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 나무에 매일 물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 거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요 하루하루가 겹쳐가지고 하나의 탄탄한 어떤 그 성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성과를 갖다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하루가 됐든 보람차게 보내는 하루가 됐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은 나를 갖다가 이루었듯이, 그리고 이 나무를 갖다가 이루었듯이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터득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미 도사의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그럼 초보 분재인들이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따 조금 한다고 되게 잘난치 않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나이 헛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 것 봐도, 제 얼굴 드러내놓고 영상을 찍는 것 봐도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분재를 하면서 느껴온 즐거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서두가 길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감독은 이 영상 찍을 때 어긋장거리는 재미로 찍고 저는 골리는 재미로 찍는 사람이니까 아예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상황을 갖다가 수용하고 즐기다 보면은 나도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달력에다 날짜를 표기해 놓고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할 때다라고 해서 그 무엇을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이고, 그 조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 이것이
기본 지식이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분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식을 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무가 길게 자르게 되면, 벌레가 한두 마리 나타나게 되면, 응? 그래서 나무가 이 싹이 돋기 시작하면은 거름을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왜 이걸 끝까지 안 주고 그러느냐? 9월달까지 제가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9월달까지 끊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가 나무가 겨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과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9월달에 거름 끊어야 돼? 가을 거름을 안 주게 되면은요, 이듬해 나무가 결실을 못하게 돼요. 결실을 하더라도 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재하고 이 과일 나무는 다른 거예요. 습성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갖다 면밀히 살피면서 그냥 그러네 하고 대충 훑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을 줄 때마다 나무를 꼼꼼히 살펴서 나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체득하라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순을 기른 거 안 잘라주면은 속 가지는 다 마르게 돼요. 그래서 길게 자라는 가지는 길게 쭉쭉 성장을 하게 되고, 속에서 마른 만큼 더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 수영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분재의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이 틀을 내 게으름으로 또는 무지로, 무관심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과 조화가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 균형과 조화를 갖추었을 때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직장인, 또 정확한 때를 맞추고 일을 하게 되면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는 거고, 집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가정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재에서 알게 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연계시키면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쌓아가는 것 같아도, 저렇게 우리 부감독님처럼 머리가 하얗게 새고, 그 다음 이제 손자, 손녀가 재롱 부릴 때쯤 되면은 내 스스로 내가 세상을 헛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유로 세상을 살고 있고 또 분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초보자를 위한 분재 가이드, 때를 안다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 예솔분재원 초보 분재 안내인 예솔직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